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바로 시작할까요, 오늘은?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 짚어주실 박상혁 편집장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그윽하게 저희를 쳐다보시는데 잠을 많이 못 자시는 느낌이. 피곤하신가요? 아유, 어제 방송을 보니까 두 네. 분 다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측은지심에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공감의 네. 눈빛.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따뜻한 방송 3프로TV의 우리 크립토 플러스. 네. 예. 오늘 또 되게 중요한 뉴스가 있으시다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즘 그 WBC 그 야구 때문에 좀 네네.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분은 혹시 야구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야구에서 중요한 거요. 야구. 어쨌든 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 룰도 중요하죠. 네. 네.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수 아닌가요? 투수. 그런 말씀들 실제로 많이 하시죠. 투수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오늘은 제가 좀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트릭 퀘스천이었네요. 네. 네. 아무리 이제 네. 뭐 투수가 잘해도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을 판정을 제대로 못하면은 뭐 가끔씩 뭐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큰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 규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주제는 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스트라이크 존을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요즘 다시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쟁점을 일단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 또 앞으로 이제 일정들이 많은데 일정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거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잠깐 설명드린 바 있죠. 조금 그래서 다뤘죠.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미국 트럼프 정부한테 굉장히 지금 소중한 국채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인데 두 가지의 법안이 있다. 하나는 지니어스 법안, 작년 7월에 통과됐고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드린 바 맞습니다. 있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을 조금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법안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고요.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일단 타임라인부터 한번 빠르게 좀 짚어드리면요. 네. 지난 1월이었죠. 예, 상원 농업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양원제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에 이미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해 4분기에도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셧다운도 있었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서야 이 상원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체 법안을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원에서 좀 다툼이 많아서 결국에는 하원 클래리티 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겨서 하자라는 취지로 옮겨서 상원에서도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원 중에서 위원회 두 개의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농업위원회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왜냐면 농업이잖아요. 농업인데 왜 갑자기 이거 가상자산 하는데 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랑 농업이랑 네, 이게 무슨 상관인지 일인가. 뭐 이런 생각하실 법한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실제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뭐, 옛날부터 좀 알긴 했는데, 작년에 직접 이 상원 농업위원회 관계자분을 미국에서 한번 만나서 네. 얘기를 한번 오, 들어봤었는데, 이제 역사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농수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네. 옛날에 보면은, 농수산품이 가격 통제가 안 됐을 때 보면은, 흉년이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그렇죠. 네, 풍년이면은 뭐 갑자기 풍족해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그쵸. 네. 그걸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게 선물 시장이거든요. 선물 시장의 기원이 농수산품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네. 농업위에서 그래서 농업위원회에서 선물도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 근데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파생 상품하고도 관련이 깊다 보니까 네. 이 농업위원회에서 이 클래리티 법안을 좀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뭔가 입장입니다.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설명을 들어도 그래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도 가상자산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 CFTC가 마찬가지로 파생 상품을 관할하고 있는데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품 이게 디지털 자산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업계의 퀘스천 마크인데요. 그쵸. 예, 아무래도 상품인지 증권인지 지금 관할이 안 돼 있는 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좀 규정해주는 상황에서 농업위원회가 상품 쪽으로 좀 규정을 해주고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은행위원회에서 증권 쪽을 좀 규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 말에 농업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역대 디지털 자산 포괄 법안 중에서 최대 입법 문턱을 이제 도달한 건데요. 네. 그 전에도 뭐 클레이티 법안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상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이번 처음으로 넘어서 1월 말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다음이 이제 좀 문제였습니다. 예, 이제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듯 싶었는데 은행위원회에서 더 쟁점이 된 이슈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네. 은행위원회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주권을 지금 우리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거셌고요. 네. 예, 그래서 2월 내내 다투다가 결론이 안 나서 백악관에서 직접 통제를 해서 이 은행권과 업계가 만나서 회동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저희 이제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이게 미국의 예금 이자가 사실은 0.3에서 0.5% 맞아요. 0.5. 정도밖에 안 주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4% 정도 가까이 이자를 주다 보니까 3.5에서 4. 예, 그쵸. 그 정도 네.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은행이 망한다.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실제로 그 구조를 토파 보면 이 이자하고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밸런스라고 해서 놀고 있는 잔액을 지갑에 예치해 두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 이 개념이 너무 이자하고 똑같으니까 은행 이자랑 비슷하죠. 똑같으니까.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는 이자나 다름없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게 이자 지급으로 규정이 됐고 은행권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결국 2월 20일 백악관 미팅에서 이제 은행권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이 지갑에서 놀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쟁점은 이용자의 활동, 이용자가 뭐 거래를 하거나 거기서 그 과정에서 주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이 있는데 보상 지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은행권은 지금 뭐 보상 지급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백악관이 원래는 3월 전까지 합의 무조건 해라라고 했는데 네. 3월을 결국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2월까지 그쵸. 합의를 못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은행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금지되기 전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관계자들이 직접 니힐리스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업계 관계자들을. 아, 니힐리스트 네. 무슨 뜻인가요? 뭐 허무주의자, 직역하면 허무주의자인데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네. 표현이 항상. 네, 디지털 자산 업계 네. 관계자들은 규제가 아예 없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서 업계 관계자들 비판했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2월 20일 이 미팅 이후에 이 관계자들의 입장이 180도 달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왜일까요? 보면 오늘자 뉴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대로 이번에는 은행 관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그 UI네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SNS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늘 아침 7시 정도에 올라온 게시물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금융권에 뭐 경고를 한 건데요. 예, 네. 예, 이제 은행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원하는 대로 금지가 됐으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미루지 말라. 예,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 부분 양보를 했으니까 네. 예, 이제는 클래리티 법안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빨리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할 때다. 그런 취지의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고요. 네. 그리고 2월 말에도 또 데이비드 섹스 미국 AI 디지털 자산 수석 보좌관 굉장히 중요한 네. 직책이거든요. 이제 뭐
또 우리 짜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네. 또 디지털 자산 짜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런 직책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나 AI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섹스 수석 보좌관도 마찬가지 발언을 해서 이 백악관에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약간 종합해 보면 네. 이게 사실 은행의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사실 정책이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은 크립토 업계에 뭐라고 하고 그리고 또 크립토 업계가 그걸 고치니까 또 은행 업계 니네도 양보해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냥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이 좀 중요해지는 네네. 건데요. 네, 앞으로 절차를 보면요. 은행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업계 전문가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거는 3월 중순쯤에 은행이 마크업 청문회가 그러니까 심의하는 거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법안 소위 개최하는 거라서 네. 여기서 이제 3월 중순쯤에 전문가 의견대로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농업이 안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고요. 거기서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가 되면은 하원안 작년 7월에 통과가 됐다고 했죠. 그 안하고 또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은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은 클래리티 법안이 완료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긴 머네요. 그렇죠. 한참 남았네요. 한참 그렇죠. 남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경우의 수를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농업위보다는 조금 더 공화당이 한 명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농업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12명, 민주당 11명이었거든요. 근데 상원은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 회동에서 조율만 잘 되면은 양측이 조율만 잘 되면은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네. 상원 본회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유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45명이고요. 무소속 상원의원이 2명인데 이 무소속 상원의원 2명은 전부 다 친민주당 계열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친민주당 계열 인사이시고 앵거스 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47명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덧붙여야 될 거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또 내부 규칙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과반수 통과가 되면은 상원 본회의 표결이 되는 건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60명이 이상의 확보가 안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51명이 확보가 돼도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은 무제한으로 이 법안이 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원에서는 과반수만 넘기면 됐고 이제 상원에 오면서는 이제 5분의 3.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넘어줘야지 덜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그 60명 얘기군요. 넘어줘야 안정권이다. 네네. 근데 또 경우의 수를 좀 보면요. 51명 이상만 확보가 돼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핵 옵션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핵 옵션. 핵 옵션이 뭔가요? 핵 옵션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말 그대로 이제 누클리어 옵션. 네. 핵폭탄과 같은 옵션이다라고 해서 핵 옵션인 건데. 진짜로 그 뉴클리어 맞습니다. 옵션이었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핵 옵션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네. 그 두 건이 있는 것도 다 인준 관련한 이제 법안 통과에서 핵 옵션이 발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동한 측면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핵 옵션은 그래도 그런데도 이렇게 급한데도 쉽게 발동할 수 없는 거는 이 다수당 쪽에서 51표를 확보한 상태에서 핵 옵션을 걸어버려서 이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일종의 날치기 통과 같은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핵 옵션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수당에서 핵 옵션을 한번 시행을 하면 언제 또 다수당에 교체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대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 또 핵 옵션을 또
걸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핵옵션은 지금 다수당인 공화당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발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51표만 확보되면은 네, 조건은 51표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핵옵션을 실제로 발동한 사례는 2건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것도 인준 관련한 법안이라서 클래리티 법안처럼 일반 법안에는 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 네. 예. 그래서 핵옵션이 발동된 사례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발동될 확률도 낮은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핵옵션까지 옵션으로 두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첫째는 그만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백악관 의지가 강력하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무래도 좀 이용자들의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분들은 네.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지금 통과가 돼서 다른 나라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입장인데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셧다운이나 이런 변수들 때문에 지금 조금 미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빨리 빨리 통과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용자 심리가 반영되면서 핵옵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국채 판매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법안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반대 입장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정책이 잘 안 돼야 정권을 다시 재타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방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안정권을 되려면 60표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전부 다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이 7명 이상은 최소 확보가 돼야지 60표 이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은 좀 반대 측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네. 그래서 네. 최근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이 믹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디지털 자산에 관여하는 게 맞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청문회 때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니까 막 이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감싸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 고성이 막 오가고 막 마치 우리 한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 어떤 정치 지형을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막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해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 유착 의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제 뭐 바이낸스나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의 문제를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 측에서 지금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네.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네. 일단 클라리티 법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상원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 거냐. 네. 60표 넘으면 일단 넘어간다. 프리패스로 넘어가고 60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딴지를 또 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까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상원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까 하원 의원도 지금 딴지를 걸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원 통과 후 하원과의 재조정 과정에서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문제는 상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51표 이상 확보하는 건 어쨌든 공화당이 하원이든 상원이든 과반이니까. 과반이니까. 네, 하원은 60표 이상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이슈가 덜한데 상원은 60표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좀 이제 여러 이용자분들이 우려를 좀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거 테더랑 서클 요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테더 시총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시총이 좀 최근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제 지난 11월에 미국 재무부 자료 기준으로 보면요. 이 테더는 한국보다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 국채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금 보유량 같은 경우 최근에 금도 엄청 매집하기 시작해서 금을 준비금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계 30위권에 지금 올라선 상황으로 되게 테더가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최근에 한 달 기준으로 보면요, 시가총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면은 USDC로 좀 시가총액이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로 USDT 신규 발행이 좀 제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왜 그러면은 USDT 신규 발행이 제한적으로 됐냐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테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되는 사용처가 이 거래 용도로 쓰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최근 하락장에 좀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요.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 최근 하락세를 지난 10월 대비해서 보면요. 네. 80% 이상 거래량이 빠졌고요. 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락장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만큼 USDT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 테더는 지금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사실 약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렇게 좀 드라마틱한 하락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지지 기반이 형성된 게 있으니까 테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때 매도 네. 수요가 또 있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서클, 테더, USDC 같은 경우에는 왜 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이 테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요가 늘어나도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USDT는 거래소 위주로 사용이 되는데 거래소가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발행량이 추가되지 않는 이슈가 생겼고 네. 그 틈을 타서 USDC가 약간 약진을 한 그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일일까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게 가면서 이제 뭔가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장 상황과 밸런스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USDT가 거래 수요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변동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USDT 수요가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테더도 규제 준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결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혁 편집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